나훈나가 전 재산을 다 줄 만큼 사랑했던 배우 김지미. 그런데 그 사랑의 절절함을 담아 나훈나가 김지미를 위해 불렀던 노래가 왜 34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1982년 1월 서울의 한 녹음실에 눈이 붉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면 방금 울고 나온 듯했죠. 녹음 기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악보를 펼친 순간 제목을 보자마자 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가슴속 깊은 울분이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노래라기보다 외침에 가까웠죠. 녹음실 밖 사람들이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그 남자는 녹음실을 떠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앨범에도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었죠. 왜일까요? 그 남자, 나훈나는 언제나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쳤던 가수였습니다. 이 노래도 분명 데이트할 만한 곡이었는데 그는 내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는 먼지가 쌓인 창고 깊은 곳에 묻혔고 세월은 흘러 1년, 5년, 10년, 20년. 마침 내 34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여름, 한 음악 제작자가 창고 정리 중 우연히 오래된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1982년 1월이 적혀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34년 전 목소리가 살아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정도 음정도 완벽했고 진심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왜 이 노래를 내지 않았을까? 제작자는 그 가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노래 지금 세상에 내도 될까요? 가수는 그날 녹음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고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2016년 9월 1일 그 노래는 마침내 세상에 공개됐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34년 전 목소리가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다니. 무엇보다 노래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둔 걸까요? 그 남자는 바로 가왕 나훈나였고 노래 속에는 배우 김지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배우 김지미는 노래를 못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7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한 전설적 배우였음에도 노래는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방송국에서 노래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거절했습니다. 당시 제작진도 아쉬워했죠. 최고의 스타인 그녀가 노래까지 불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1976년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지미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그 노래는 항상 한 남자 옆에서였습니다. 기타를 든 나훈나가 연주하면 그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음정도 정확했고 감정 표현도 탁월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지미가 노래를 하네? 라며 말이죠. 나훈나와 함께 있을 때만 그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식당이나 집, 공연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죠. 나훈나는 훗날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미 씨는 제 반주가 아니면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 두 전설적인 인물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김지민과 나훈나는 둘이서 노래를 무척 자주 불렀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 김지민은 훨씬 더 편안하게 노래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김지민은 오직 나훈나 옆에서만 마음의 안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이 됐고 스스로 노래를 제대로 못 부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훈나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훈나의 곁에서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 반주는 정말 특별했어요. 김지민이 음을 잘못 불러도 나훈나는 자연스럽게 맞춰주었고 박자를 놓쳐도 기다려주며 완벽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훈나는 기타를 꺼내며 지미야, 오늘은 무슨 노래 부를까? 라고 물었고 김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지 불러줘요. 그러면 나훈나가 기타줄을 튕겨 전주가 흘러나왔고 김지민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이렇게 6년 동안 두 사람은 수백 번도 넘게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노래를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김지민에게는 나훈나의 반주가, 나훈나에게는 김지민의 목소리가 서로에게 가장 좋았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들에게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언어이자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1982년 1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날이 너무나 아팠던 이유도 바로 노래를 더 이상 함께 부를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었죠. 나훈아는 기타를 들었지만 옆에 김지민이 없었고 그날 녹음실에 혼자 갔습니다. 처음으로 김지민 없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는 14년간 숨겨져 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노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978년 어느 날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나훈아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죠. 김지민도 특별석에 앉아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나훈아는 멋지게 여러 곡을 불렀고 무대 위에서 관객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때 한 관객이 소리쳤습니다. 나훈아 씨, 김지민 씨랑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 다른 관객들도 한 목소리로 요청했어요. 나훈아는 무대 옆을 힐끗 바라보았고 김지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지민은 머뭇거리며 손사래를 쳤죠. 안 돼요. 저는 노래 못해요. 하지만 관객들의 박수와 요청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나훈아는 무대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지미야, 올라와. 우리 편지 부르자. 주저하던 김지민은 수백 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둘을 따뜻하게 비췄고 나훈아는 의자를 가져와 김지민이 앉도록 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옆에 선 나훈아는 전주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 멜로디는 집에서 수없이 불렀던 편지였습니다. 김지민은 눈을 감고 관객들을 잊었으며 마치 집안에서 둘이 노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고 떨렸지만 나훈아의 기타 소리에 힘입어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의 노래를 감상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여배우가 무대 위에서 진심 어린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음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감동이었습니다. 나훈아는 중간중간 화음을 넣어주며 김지민과 호흡을 맞췄고 두 사람은 크게 웃으며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집거실에서 노래하는 듯 자연스러웠죠.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폭발적인 박수와 앵콜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지민은 얼굴이 빨개진 채 수줍게 웃었고 나훈아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관객에게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가끔 무대에 함께 올랐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죠. 나훈아 기타 김지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관객들은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노래까지 부르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4년 뒤인 1982년 그가 부른 노래는 더 이상 함께하는 노래가 아니라 혼자 부르는 노래였음을, 기타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지만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둥지 같았던 교회를 떠나 솔로가 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1976년 7월 9일 신문 일면에는 대서특필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지, 취사연하 가수와 결혼 선언.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김지민은 36살이었고 이미 2번 결혼했던 여자였으며 최무룡과의 간통사건까지 겪어 수갑을 차기도 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또 결혼한다고 하니 더욱 충격이었죠.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상대였습니다. 29살의 가수 나훈아. 그녀보다 무려 7살이나 어렸습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연상 여자와 연하 남자의 결혼은 큰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 전화가 쏟아졌고 신문사 기자들도 줄지어 김지민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하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나요? 질문은 늘 나이 차이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김지민은 차분하게 말했죠. 나이가 무슨 중요합니까? 사랑하면 그걸로 된 거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훈아의 팬들이 들고 일어났고 우리 오빠를 왜 유혹했냐며 김지희가 출연하는 영화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관계자들도 맹맹하게 대했죠. 김지희 또 무슨 사고를 쳤다더라. 감독들도 쉬쉬하며 발기를 끊었습니다. 영화 출연 제의도 뚝 끊기고 최고의 여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나훈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국 PD들은 고개를 저었고 출연 섭외가 급감해 가에 복귀하려던 꿈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김지민의 고향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친척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고 화려한 서울 생활과는 사뭇 달라진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김지민은 소박한 식당을 열었고 이름은 조정이었습니다. 직접 시장을 보고 음식 재료를 다듬었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나훈아도
식당 일을 도우며 설거지와 홀 정리에 힘썼죠. 톱스타였던 두 사람이 이렇게 평범한 식당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저 사람 김지희 아닌가 하며 놀라워했고 옆에 있는 나훈아까지 알아보려 사진 찍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히 동네 식당 주인으로 여겼고 두 사람 역시 그 생활이 편안했습니다. 스타가 아닌 평범한 삶이 만족스러웠죠. 저녁이면 식당 문을 닫고 두 사람은 강변을 걸으며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기자들이 바로 뒤를 쫓았으니까요. 하지만 대전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나이차도 과거도 스캔들도 중요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고 대신 세상 밖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답이었죠. 그렇게 6년이 흘렀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사실을. 1982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1976년 어느 저녁, 나훈아는 혼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짐은 대전의 식당에 남겨둔 채였죠. 김지민은 나훈아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고 나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는 음악 친구들이 있었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대전에서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산 도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도착한 나훈아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고 누군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훈아는 고개를 돌렸고 젊은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특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기술적인 비교는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나훈아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는 수줍게 대답했죠. 심수봉입니다. 나훈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가수로 데뷔해볼 생각은 없나요? 심수봉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저요?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여기서 노래하는 거예요. 나훈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목소리가 너무 아깝네요. 꼭 가수하세요. 그날 밤 나훈아는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지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땠어? 나훈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지아, 오늘 정말 목소리 좋은 친구를 만났어. 반드시 데뷔시켜야 해. 다음 날부터 나훈아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저녁에는 기타를 들고 새로운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지민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해? 나훈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제 그 친구한테 줄 노래 만들고 있어. 제목은 여자이니까. 김지민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음악 얘기를 할 때 나훈아의 눈빛이 살아났기 때문이었어요. 몇 주 후 나훈아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심수봉을 만났고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건넸죠. 심수봉은 그 노래를 부르며 딱 맞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곡은 훗날 큰 히트를 쳤습니다. 김지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훈아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대전에서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항상 음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 중에도 가끔 멍하니 있던 나훈아에게 김지민이 물었죠. 뭐 생각해? 나훈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김지민은 알았습니다. 나훈아가 무대를 그리워하고 관객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어 한다는 거요. 심수봉을 발굴하면서 그런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김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훈아야, 다시 가수 활동하고 싶어? 나훈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짐이랑 여기서 사는 게 좋아. 하지만 김지민은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훈아는 내심 음악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악은 나훈아의 운명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가수였던 사람이었기에 그걸 억누르며 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5년은 견뎌냈지만 영원히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1981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해 1월 나훈아는 김지민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지아, 나 노래 하나 내볼까? 김지민은 설거지를 멈추고 놀란 듯 물었어요. 노래? 나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이나 쉬었잖아.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 해. 김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곡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음악은 마약처럼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거니까요. 나훈아가 다시 물었어요. 괜찮지?
김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봐. 네가 하고 싶으면 그걸 해보자. 그렇게 나훈아는 5년 만에 대동강 편지를 발표하며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나훈아가 돌아온 겁니다. 그의 노래는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왔고 음반 가게마다 나훈아의 음반은 독보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대성공이었죠. 전화벨은 멈출 줄 몰랐고 방송국에서도 출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전국 투어 제안도 이어지며 나훈아는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올라가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고 결국 일주일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김지민은 혼자 식당을 지키며 초심에게 답했어요. 사장님 남편 어디 가셨어요? 초심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미 알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나훈아는 다시 가수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대전 식당 주인이 아니라 가왕 나훈아로 말입니다. 12월에 열린 MBC 이령배 가수상 시상식에서 나훈아가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 소감을 전하며 말했죠. 5년 만에 돌아와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그 모습을 TV로 보던 김지민은 혼자 대전 식당에서 조용히 TV를 켰습니다. 하면 송나훈아는 행복 가득한 미소로 반짝였고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지민은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진짜 자리라는 것을. 무대가 그의 집이고 관객이 그의 가족이라는 것을. 대전 식당이 아닌 그곳이 진정한 그곳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공연을 마친 후 나훈아는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지아,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빴어. 김지민이 물었죠. 앞으로도 이런 생활 계속할 거야? 나훈아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곧 정리할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거짓임을요. 1982년이 되자 나훈아는 거의 서울에 머물렀고 김지민은 거의 혼자였습니다. 전화로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죠. 어느 날 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대전에 온 나훈아였어요. 김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훈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훈아는 고개를 들어 김지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결심한 빛이 사려 있었어요. 그때 나훈아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왔음을. 그리고 곧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탄생할 것임을요. 우리 이제 헤어지자. 김지민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눈물 없이 둘 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어른이었으니까요. 너무 미안해. 나훈아가 먼저 사과했지만 김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진 거니까. 김지민은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대전 식당에서 스포트라이트 없이 살고 싶었죠. 반면 나훈아는 달랐어요. 아직 35살. 가수로서 한창 때였잖아요. 무대가 그리웠고 관객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었습니다. 6년간 참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진이야, 나는 서울 가자. 같이 살자. 나훈아가 마지막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김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훈나야, 난 이제 서울이 싫어. 여기가 좋아. 며칠 동안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고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었죠. 사랑은 있었지만 그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1월 5일 나훈아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이 전부였죠. 6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훈아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 김지민에게 건넸어요. 6년간 모은 돈 3천만 원이었죠. 김지민은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나훈아는 말했습니다. 여자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해. 김지민은 울컥하며 나한테 이걸 왜? 난 돈 많아. 너 가져. 라고 했지만 나훈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짐이라도 받아줘. 남자는 돈 없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넌 달라. 부탁이야. 그 진심 어린 눈빛에 김지민은 마침내 통장을 받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고마워, 훈나야. 김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가방을 든 나훈아는 문으로 향했지만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어요. 눈앞에는 6년을 함께한 여자, 자신을 남자로 만들어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잘 살아, 지미야. 나훈아가 말했습니다. 김지민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울지 않았지만 두 사람 마음속에는 깊은 아픔과 동시에 서로를 향한 최고의 응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훈아는 무겁게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바로 링손이었죠. 그에게는 가진 것도 머무를 곳도 없었습니다. 40이 되기 전에 다시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대전역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서울행 기차표를 찾아 눈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오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갑을 바라보며 그는 내전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6년간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아련히 멀어져 갔습니다. 오후 5시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친구 집을 찾아가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나훈아는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어디로 갈지 묻자 그는 조용히 주소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녹음실이었죠. 그날 저녁 그는 곧바로 녹음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녹음 기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훈아 씨, 오늘은 예약이 없는데요? 나훈아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급하게 녹음해야 할 곡이 있어서요. 지금 가능할까요? 기사는 일정을 확인하더니 30분 후 비어있다며 기다릴지 물었습니다. 나훈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신일성 작사가에게 받은 곡이었죠. 그때는 멜로디가 좋고 가사가 무난하다 생각했지만 오늘 다시 보니 가사 한 줄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아픔이 가득 담긴 노래였고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작별해야 했던 그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야. 나훈아는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듯했습니다. 신일성 씨는 자신과 김지미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가사는 정확히 두 사람의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나훈아에게 녹음실로 들어오라는 신호가 왔고 마이크 앞에 선 그는 헤드폰을 쓰고 준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첫 소절은 무난했지만 후렴구에 이르자 그의 목소리는 막혔습니다. 몇 시간 전에 헤어진 김지미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는 손을 들고 헤드폰을 벗은 채 물을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시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두 번째 시도에서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멈추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오케이. 기사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정이 살아있네요. 하지만 나훈아는 아무 대답 없이 녹음실 한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가 녹음된 노래를 틀자 스피커에서는 자신의 아픈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나훈아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언제 발표하실 계획인가요? 나훈아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날 하루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김지미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홀로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녹음한 노래가 계속 맴돌았고 그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만약 이 노래를 세상에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듣게 되면 그는 계속 듣게 될 겁니다. 라디오, TV, 공연장마다 김지미가 떠오를 것이고 그때마다 오늘의 기억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발표할 수 없어. 그는 스스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픔이 너무 깊었기에 상처가 다 낫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왜 녹음을 했을까요? 왜 헤어진 그날 바로 녹음실로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를 나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꼭 기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지미와 함께한 6년간의 사랑을 노래로 남겨야 했기에 말입니다. 언젠가 서로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질 테지만 이 노래는 그날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낼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평생 못할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1982년 1월 5일 통장을 건네던 김지미의 눈빛이 생생히 떠오를 테니까요. 대전 플랫폼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 어느 순간 쓸쓸함이 가득 차오르는 듯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테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낡은 테이프 사이에 끼워져 있었고 날짜만 적혀 있었죠. 1982년 1월 5일. 제목은 연정으로, 연친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어요. 신일성 씨가 작사하고 구로한 씨가 작곡한 곡이었는데요. 신일성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나훈아 씨와 김지민 씨를 염두에 두고 쓴 곡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사 내용이 두 사람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안타깝게도 작곡가 구로한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신일성 씨는 당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나훈아 씨가 이 곡을 녹음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 불렀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렀고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나훈아는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1984년 울긴 울었어.
1985년 잡초 등 히트곡들을 연이어 발표했죠. 그러나 연정은 계속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신조차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3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상처 또한 깊었습니다. 2016년 여름, 음반 제작자 어영섭 씨가 창고를 정리하며 오래된 테이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재생했을 때 놀라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44년 전 나훈아의 목소리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어요. 어영섭 씨는 나훈아를 찾아갔습니다. 이 노래는 왜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나훈아는 테이프를 바라보며 1982년 1월 5일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할 수 없는 노래예요. 라고 말했죠. 어영섭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정말 좋은데요. 그러나 나훈아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헤어진 날 바로 녹음한 거였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날이 생각나서 어영섭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나훈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69살이 되었고 34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그저 그리운 추억일 뿐이죠. 최종적으로 이 노래를 세상에 내도 될까요? 라고 묻자 나훈아는 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일 연정이 드디어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14년 전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하고 감정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34년을 기다린 노래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었죠. 2025년 12월 7일 미국 아와에서 김지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다시 연정을 떠올렸습니다. 발표 직후 잊혔던 노래가 다시 화제가 되었고 나훈아가 김지민을 위해 부른 34년간 숨겨왔던 사랑에 고백으로 많은 댓글과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이들이 노래를 다시 듣기 시작했죠. 48세가 된 나훈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43년 전 헤어진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자신을 한 남자로 완성시켜준 여자였고 6년을 함께했던 그녀였기에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나훈아는 2025년 1월 무대에서 은퇴했습니다. 50년 넘게 계속했던 가왕으로서의 공연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죠. 그리고 12개월 후 김지민 씨가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43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나훈아는 전국을 돌며 노래를 불렀고 김지민은 미국 아와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지만 둘을 잇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바로 연정이었죠. 2016년 발표된 이 곡은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왜 나훈아는 34년이나 이 노래를 숨겼을까요? 이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에, 헤어져야 했지만 잊을 수 없었기에, 이 노래가 세상에 나가면 김지민이 듣게 될 것 같아 그녀가 아파할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자신만 아픈 걸로 충분했고, 그래서 혼자 간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노래는 34년 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지민 씨가 이 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2016년에 발표되었을 때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김지민 씨는 이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우에 살았어도 한국 뉴스를 봤을 테니까요. 나훈아 34년 만에 미발표 곡 공개라는 기사를 접했겠죠. 그리고 조용히 혼자 그 노래를 들었을 겁니다. 43년 전 자신과 함께 살았던 그 남자의 목소리를, 43년 전 자신을 사랑했던 그 남자의 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래로 남기도 합니다. 기억 속에 간직되기도 하죠. 나훈아와 김지민은 43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연정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안에 6년 동안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사랑은 노래가 되어 영원히 기억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노래는 남습니다. 김지민 씨는 떠났지만 연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고 김지민 배우의 명복을 빌며 나훈아 선생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